자, 타탄 체크 반대편 자켓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얼굴에 채색하는 이거 그대로 손하고 발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성 색연필 말고요. 수채화 색연필로 이렇게 치마랑 바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그림자가 많이 지니까 어두울 거예요. 그러면 선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기초선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 들어가는 데서 나오는 데는 선이 살살살 연해질 겁니다. 그죠? 그 치마 아래쪽은 선 구분을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그어주세요. 들어가는 쪽은 그림자가 지니까 이렇게 어둡게. 손 아래쪽도 그림자가 지니까 색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굴곡이 밖으로 나와 있는 곳은 이제 색을 입히지 않으면서 입체감을 살릴 거예요. 플레어 주름진 부분이 안으로 들어간 곳을 진하게, 점점 나오는 곳은 색이 없어지는 것처럼 연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갈수록 연하게, 진하게 했다가 연하게, 그리고 돌아서 스커트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한 진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허리는 전체적으로 색을 다 넣는데 조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수채 이제 색연필이니까 물하고 이렇게 붓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치마부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물 농도를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일단 물기를 조금 빼서 자, 진한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평붓을 많이 사용하는데 평붓이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서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좀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마카를 넓은 면적을 쓰면서 세워서 각도를 돌려가면서 쓸 수 있듯이 얘도 그렇게 하시면 평붓이 사용하기가 더 이렇게 쉽고요. 오히려 이렇게 날카로운 면을 할 때도 평붓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평붓으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수채화와 이렇게 물감을 사면은 이런 붓이 들어있어요. 수채화 색연필을 사면. 네, 이거는 너무 질이 안 좋습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털 다 빠지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화홍 평붓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는 948번 4호 붓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4호 붓보다 작은 붓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처음에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한 면을 먼저 선을 그어 놓고 또다시 농도 조절을 해서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이제 퍼뜨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진하죠? 한 번 더 물을 닦아서 이렇게 꼭 먹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붓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하시면 돼요.
또 검은색 물감 살짝 닦아내고 자, 이렇게 또 좀 닦아내고 퍼트리듯이 처음에 수채화 이거 그러니까 색연필 사용할 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은 색연필인데 어떻게 수채화 느낌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지? 사용해 보시면 아마 저랑 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굳이 팔레트 막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치는 분들 짧은 시간 안에 표현을 할 때 굳이 내가 마카를 꼭 써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으니까 내가 수채화 색연필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짧은 시간 안에 색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경계가 조금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림자 지는 부분은 약간 검은색으로 이제 퍼뜨려 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자, 손가락 사이 부분도 평붓에 이렇게 납작한 뾰족한 부분을 살려서 조금 더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스커트는 이렇게 둥글려지는 느낌을 좀 살려주면 되고 바지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목이 내려가다가도 주름이 살짝살짝 지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리본을 안 했어요. 리본도 한번 마무리 씌워볼게요. 이렇게 색을 좀 넣어서 퍼트리면 됩니다. 자, 평평하게 만들어서 붓끝을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거 매듭 지어진 부분과 밑에 떨어지는 이 리본 끈을 살짝 하얀색으로 남겨뒀죠. 이거는 경계면을 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검정색과 검정색이니까 그대로 하면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붓을 한번 씻어서 조금 더 퍼뜨려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 부분도 한번 살짝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수채를 사용하고 여기는 그냥 유성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만 연결되는 느낌으로 마무리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자 부분을 검은색 계열로 해서 조금 흐름이 연결되는 느낌을 살짝만 넣어볼게요. 여기 꽃무늬 브로치라고 해야 될까? 뭐가 있네요. 이것도 그냥 표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도 검정색 선을 살짝 넣어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아까 그 회색 부분만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제 바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성 색연필 검정색입니다. 굴곡 지는 부분 선 연결. 이렇게.
선이 딱딱하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굵게 나오면 살짝 돌려서 가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광택 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색을 조금 더 굵게, 어차피 검정색 구두니까 광택 나는 부분만 제외하고 색을 살짝씩 넣어줍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치마 아래쪽은 분명히 색이 더 진하겠죠. 그림자가 지면서. 그러면 진하게 넣어주세요. 또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림자가 더 진할 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넣어주시고, 허벅지 가장 위쪽 부분, 이쪽은 가면서 색이 연해지게끔, 이 부분이 제일 연한 부분이겠죠. 하이라이트. 우리 마카로 할 때는 전체를 그냥 검은색으로 다 칠하고 하얀색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해줬던 그런 기법도 있었죠. 수채화에서는 아예 그 부분을 색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번짐 효과를 주지 않으면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니까 이제 가에 윤곽선 있는 쪽에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도 허벅지 안쪽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지금 저는 정면에서 빛이 들어간다라고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빛이 뒤쪽에서 온다면 여기를 제외한 오히려 여기에다가 색을 칠해야 됩니다.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항상 계산을 해두고 그 다음 색을 넣어주세요.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퍼뜨려 보겠습니다. 다시 농도 조절을 하고요. 자, 윤곽선은 그대로 선 따라서 진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치마 아래쪽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붓을 씻어서 얘네들을 퍼뜨려 줄 거예요. 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주세요. 치마 아래쪽은 진해도 상관없는 곳, 나머지는 붓을 씻어가면서 농도 조절해 주셔야 돼요. 물이 너무 많이 묻었죠?
주시고요. 빗이 들어가는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구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자, 유성 색연필하고 이제 수성 색연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뭐 꼭 이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 해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